구토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걸을 때 균형을 잃거나 휘청거리며 자주 넘어질 뻔하게 되고 시야가 점점 흐려지면서 물체가 제대로 보이지 않으며 몸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둔해지고 갑작스럽게 경련 발작이 일어나면서 의식을 잃거나 말하기 어려워지는 무서운 증상들을 겪고 계시지는 않나요? 이런 변화들을 겪고 계시다면 놀랍게도 우리 뇌와 척수에 있는 혈관이 비정상적으로 증식하여 만들어진 혈관이 풍부한 종양이 자라나면서 쉽게 출혈하고 주변 중요한 신경 조직을 압박하여 심각한 신경 기능 장애를 일으키며 치료하지 않으면 생명을 위협하는 뇌출혈이나 척수 손상까지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병의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풍요로운 하루 되세요. 암을 이기는 시니어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은 뇌와 척수에서 혈관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하여 만들어진 종양으로 출혈 위험이 높고 이치상 중요한 신경 기능을 손상시킬 수 있는 극악한 병, 혈관모 세포종입니다. 먼저 혈관모 세포종이 우리 몸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혈관모 세포종은 우리 뇌와 척수에서 혈관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하여 만들어지는 종양으로 전체 뇌종양의 1%에서 2%를 차지하는 비교적 드문 종양입니다. 혈관모 세포종은 대부분 양성 종양이지만 혈관이 매우 풍부하여 쉽게 출혈하고 손에 뇌간, 척수 같은 중요한 부위에 발생하여 심각한 신경학적 증상을 일으키는 위험한 특징이 있어요. 혈관모 세포종이 우리 몸에서 일으키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혈관모 세포종은 혈관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면서 만들어지는 종양으로 내부에 수많은 혈관이 얽혀 있어서 혈류가 풍부하고 출혈하기 쉬운 특징이 있어요. 또한 종양 주변에 낭종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아서 종양 자체보다 낭종으로 인한 압박 효과가 더 심각한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손해나 뇌간, 척수 같은 생명 유지에 중요한 부위에 발생하여 작은 크기로도 심각한 신경학적 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요. 혈관모 세포종의 초기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들을 지금부터 자세히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적인 초기 증상은 손해성 운동실조와 균형 감각 상실입니다. 혈관모 세포종이 주로 발생하는 손해의 종양이 자라면서 균형 감각과 협응, 운동 능력이 심각하게 손상되어서 걸을 때 치청거리거나 똑바로 서 있기 어려워지는 경우예요. 특히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걷게 되고 한 발로 서기가 불가능해지며 계단을 오르내릴 때 넘어질 위험이 높아져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게 됩니다. 두 번째 특징적인 초기 증상은 극심한 두통과 뇌압 상승 징후입니다. 혈관모 세포종이나 주변 낭종이 자라면서 뇌조직을 압박하고 뇌압을 상승시켜서 특히 아침에 깨어날 때 머리가 터질 듯 아프고 구토가 나타나는 경우예요. 이런 두통은 일반적인 긴장성 두통이나 편두통과 달리
진통제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며 지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극도로 악화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세 번째 특징적인 초기 증상은 시야 장애와 시력 저하입니다. 혈관 모세포종이 뇌간 부위나 시각 경로 근처에 발생하거나 매압 상승으로 인해 시신경이 압박받으면서 시야가 좁아지거나 물체가 흐리게 보이는 경우예요. 특히 동측성 반맹이나 시야, 결손이 나타나서 운전할 때나 계단을 내려갈 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복시로 인해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증상도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특징적인 초기 증상은 뇌간 신경마비와 안면 기능 장애입니다. 혈관 모세포종이 뇌간 부위에 발생하면서 다양한 뇌신경이 압박받아서 안면 감각 저하, 안면 마비, 삼키기 어려움, 말하기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예요. 특히 한쪽 얼굴의 감각이 둔해지거나 입꼬리가 처져서 음식을 먹을 때 한쪽으로 흘리게 되며 말할 때 발음이 부정확해져서 의사소통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다섯 번째 특징적인 초기 증상은 척수 기능 장애와 사지 마비입니다. 혈관 모세포종이 척수에 발생하면서 척수 신경이 압박받아서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둔해지고 심한 경우 사지마비가 나타나는 경우예요. 특히 목 부위 척수에 발생하면 양쪽 팔다리 모두 마비될 수 있고 가슴 아래 부위 척수에 발생하면 하반신 마비와 대소변 조절 장애가 나타나서 휠체어에 의존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혈관 모세포종이 생기는 주요 원인들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원인은 유전자의 변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 유전성 질환은 다발성 혈관 모세포종과 함께 신장암, 갈색세포종 등 다양한 종양을 동반하는 특징이 있어요. 특히 가족 중에 혈관 모세포종 병력이 있으신 분들이나 다발성 종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혈관 모세포종 위험이 일반인보다 수백 배 이상 높아지게 되는 무서운 현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원인은 산발성 유전자 변이와 체세포 돌연변이입니다. 종양 억제 유전자의 체세포 돌연변이로 인해 혈관 모세포종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 대부분 단독으로 발생하며 재발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여전히 출혈과 신경 손상의 위험이 높아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원인은 방사선 노출과 환경적 발암 요인입니다. 과거에 머리나 척수 부위에 방사선 치료를 받으신 분들이나 직업적으로 방사선에 노출되신 분들은 혈관 모세포종 발생 위험이 증가해요. 특히 어릴 때 뇌종양이나 백혈병으로 방사선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혈관 모세포종 위험이 일반인보다 5배에서 10배 이상 높아져서 정기적인 뇌 검진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번째 중요한 원인은 혈관 발달 이상과 혈관 신생 인자의 과다 발현입니다. 혈관 발달 과정에서의 이상이나 혈관 내피 성장 인자 같은 혈관 신생 인자의 과다 발현이 혈관 모세포종 발생에
기여할 수 있어요. 특히 만성적인 저산소증이나 혈관 손상을 경험하신 분들은 혈관 모세포종 위험이 일반인보다 2배에서 4배 이상 높아지는 무서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5번째 중요한 원인은 면역 기능 저하와 바이러스 감염입니다. 면역을 억제하는 약을 장기간 복용하거나 면역 결핍 상태에 있는 분들, 그리고 특정 바이러스 감염을 겪으신 분들은 혈관 모세포종 발생 위험이 높아져요. 특히 장기 이식을 받으신 분들이나 자가면역 질환으로 스테로이드를 오래 사용하신 분들은 혈관 모세포종 위험이 일반인보다 3배에서 6배 이상 높아져서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합니다. 혈관 모세포종 조기 발견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검사는 조영제를 사용한 뇌 자기공명 영상 촬영입니다. 혈관 모세포종은 혈관이 풍부한 위치에 발생하는 종양이어서 조영제에 강하게 조영되는 특징적인 영상 소견을 보이고 종양 주변의 낭종 형성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중요한 의료 내용이 시니어분들께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시니어분들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혈관 모세포종이 초기 단계에서 환자에게 미치는 위험한 영향을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초기 혈관 모세포종 환자가 겪는 첫 번째 몸의 변화는 손의 기능 급속 저하와 운동실조 악화입니다. 혈관 모세포종이 자라면서 손의 조직을 직접 압박하거나 주변 낭종이 확장되어서 균형 감각과 협응, 운동 능력이 수일에서 수주 사이에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해요. 환자분들은 처음에는 가벼운 어지럼증이나 보행 불안정 정도로만 느끼지만 실제로는 손의 핵심 기능들이 하나씩 마비되고 있어서 넘어짐이나 낙상으로 인한 심각한 외상이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2번째, 몸의 변화는 종양, 뇌출혈과 급성 신경학적 악화입니다. 혈관 모세포종은 혈관이 매우 풍부한 종양이어서 작은 충격이나 혈압 상승으로도 쉽게 출혈하기 시작하여 갑작스러운 신경학적 증상 악화가 나타나요. 환자들은 갑작스럽게 극심한 두통과 함께 의식을 잃거나 한쪽 팔다리가 완전히 마비되며 말을 할 수 없게 되는 뇌졸중과 유사한 증상이 수분에서 수시간 내에 나타나서 응급실로 실려가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3번째, 몸의 변화는 뇌압 상승, 위기와 의식 수준 저하입니다. 혈관 모세포종이나 주변 낭종이 점점 커지면서 뇌압이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하여 극심한 두통과 구토가 지속되고 의식 수준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환자들은 하루 종일 잠만 자려고 하거나 외부 자극에 반응이 둔해지며 심한 경우 혼수 상태에 빠져서 인공호흡기와 집중치료가 필요한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4번째, 몸의 변화는 뇌간 기능 마비와 생명 중추 손상입니다. 혈관 모세포종이 뇌간 부위에 발생하거나 뇌압 상승으로 뇌간이 압박받으면서 호흡, 심장박동, 혈압 조절 기능이 손상되기 시작해요. 환자들은 호흡이 불규칙해지고 혈압과
심박수가 급격히 변동하며 체온 조절이 안 되어서 기관절개와 인공호흡기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하고 집중치료실에서 24시간 생명 유지 장치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다섯 번째, 몸의 변화는 척수 기능, 완전 마비와 사지마비 진행입니다. 혈관 모세포종이 척수에 발생한 경우 종양이 자라거나 출혈하면서 척수 신경이 손상되어서 손상 부위 아래의 모든 신경 기능이 마비되기 시작해요. 환자들은 목 부위 척수 손상의 경우 사지마비와 호흡마비가 나타나고 가슴 부위 척수 손상의 경우 하반신 마비와 대소변 조절 장애가 나타나서 평생 휠체어에 의존해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초기 단계의 치료 방법은 응급 출혈 조절과 종양 제거 수술입니다. 출혈이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 수술로 혈종을 제거하고 출혈 부위를 조절한 후 미세현 미경을 이용한 정밀 수술로 종양을 완전히 제거합니다. 수술 전에 혈관 색전술을 시행하여 종양의 혈류를 차단하면 출혈 위험을 현저히 줄일 수 있어요. 중기 혈관 모세포종 환자가 겪는 첫 번째 심각한 변화는 반복적 출혈과 다발성 뇌경색입니다. 혈관 모세포종에서 반복적으로 출혈이 발생하면서 주변 정상 뇌조직이 혈종에 의해 압박받고 혈류 공급이 차단되어서 광범위한 뇌경색이 동시에 발생해요. 더욱 위험한 것은 출혈과 경색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뇌부종이 극심해지고 뇌압이 조절되지 않는 상태에서 뇌탈출 위험이 급격히 높아져서 응급 개두술 없이는 수시간 내에 뇌사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심각한 변화는 다발성 신경 기능 동시 마비와 전신 장애입니다. 중기 혈관 모세포종으로 인한 광범위한 뇌 손상이나 척수 손상으로 인해 운동, 감각, 언어, 인지, 자율신경 기능이 모두 동시에 마비되고 환자가 식물인간에 가까운 상태가 되어 환자들은 사지마비로 인해 전혀 움직일 수 없고 음식을 삼키지 못하고 말을 잘 할 수 없어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대소변 조절도 안 되어서 완전한 의존 상태에 시달리게 됩니다. 세 번째, 심각한 변화는 뇌간 기능, 완전 정지와 생명 중추 마비입니다. 중기 혈관 모세포종이나 반복적 출혈로 인해 뇌간이 광범위하게 손상되면서 호흡과 심장박동을 조절하는 생명 중추가 완전히 마비되기 시작해요. 환자들은 자발적 호흡이 완전히 정지하고 혈압과 심박수가 측정되지 않으며 체온 조절이 전혀 안 되어서 인공호흡기와 각종 생명 유지 장치 없이는 즉시 심정지가 발생하는 뇌사에 가까운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네 번째, 심각한 변화는 다발성 합병증과 장기 부전 진행입니다. 중기 혈관 모세포종으로 인한 장기간의 침상 안정과 신경학적 장애로 인해 폐렴, 요로감염, 욕창, 혈전증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요. 환자들은 조절할 수 없는 고열과 폐혈증으로 인한 혈압 저하에 시달리며 심부전,
호흡 부전이 동시에 진행되어서 광범위 항생제 치료와 투석, 인공호흡기 지원이 필요한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심각한 변화는 포니펠린다우 증후군 진행과 다발성 종양입니다. 유전성 혈관 모세포종의 경우 뇌와 척수의 다른 부위에 새로운 종양이 계속 발생하거나 신장암, 갈색 세포종 같은 다른 장기의 종양이 동시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환자들은 한 부위를 치료해도 다른 부위에서 새로운 종양이 발생하는 끝없는 악순환에 빠지며 다발성 종양으로 인한 복합적인 증상과 치료, 부작용으로 삶의 질이 극도로 떨어지는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중기 단계의 치료 방법은 응급 생명 구조와 다발성 종양 관리입니다. 반복적 출혈에 대해 응급 혈종 제거술과 뇌압 조절을 시행하고 감마 나이프나 사이버 나이프로 수술이 어려운 부위의 종양을 치료합니다. 말기 혈관 모세포종 환자가 겪는 첫 번째 극심한 악화는 대량 출혈과 급성 뇌사입니다. 말기 단계에서 혈관 모세포종에서 대규모 출혈이 발생하면서 뇌 전체가 혈종으로 채워지고 뇌압이 즉시 생존 한계를 넘어서면서 뇌탈출과 뇌사가 동시에 진행되어 환자들은 갑작스러운 의식 소실과 함께 동공이 빛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뇌간 반사가 모두 사라지며 자발적 호흡이 완전히 정지하여 응급 수술로도 구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뇌사 상태에 즉시 이르게 됩니다. 두 번째, 극심한 악화는 전신 혈관계 붕괴와 순환 장애입니다. 말기 혈관 모세포종으로 인한 대량 출혈과 쇼크로 인해 전신의 혈액 순환이 완전히 붕괴되면서 모든 장기의 혈류 공급이 중단되어 환자는 혈압이 측정되지 않고 맥박이 느껴지지 않으며 사지가 차갑고 창백해지는 순환 쇼크 상태에서 심정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그 어떤 승합제나 수액 공급으로도 혈압을 유지할 수 없는 완전한 순환계 붕괴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세 번째, 극심한 악화는 다발성 장기 동시 부전과 대사 정지입니다. 말기 혈관 모세포종으로 인한 뇌사와 순환 붕괴로 인해 심장, 폐, 간, 신장의 모든 기능이 동시에 정지하고 생명 유지가 불가능해져요. 환자는 심부전으로 인한 폐부종과 호흡 부전, 급성 심부전으로 인한 요독증과 전해질 불균형, 간부전으로 인한 황달과 의식 저하가 동시에 나타나며 그 어떤 생명 유지 장치로도 장기 기능을 대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네 번째, 극심한 악화는 대량 감염과 폐혈성 쇼크입니다. 말기 혈관 모세포종으로 인한 장기간의 의식 불명과 면역 기능 완전 마비로 인해 폐렴, 요로 감염, 욕창 감염, 뇌막염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요. 환자는 조절 불가능한 고열과 폐혈성 쇼크로 인한 혈압 저하에 시달리며 광범위 항생제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는 다제내 성균 감염이 전신으로 퍼져서 생존이 완전히 불가능한 극도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극심한 악화는 혈액 응고 장애와
전신 출혈입니다. 말기 단계에서 거대한 혈관 모세포종과 간부전으로 인해 혈액 응고 기능이 완전히 파괴되면서 전신에서 조절할 수 없는 출혈이 발생해요. 환자들은 코, 입, 위장관, 비뇨기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출혈이 발생하고 혈소판과 응고인자를 수혈해도 출혈이 멈추지 않으며 결국 출혈성 쇼크로 인해 생명이 끝나는 최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하게 됩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정보가 더 확산되도록 구독 신청하시고 좋아요로 응원하시며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하지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모든 의료진이 포기한 상황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찾은 환자들의 믿기 힘든 실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 회복 이야기의 주인공은 53세 장모 어르신입니다. 갑작스러운 극심한 두통과 균형 장애로 응급실에 실려가셨더니 손해의 3cm 크기의 혈관 모세포종으로 진단받으셨어요. 의료진은 수술 전 혈관 색전술로 종양의 혈류를 차단한 후 미세현미경을 이용한 정밀 수술로 종양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치료 과정이 매우 힘들었지만 가족들의 끝없는 사랑과 의료진에 대한 절대적 신뢰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셨어요. 현재 수술 후 4년째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며 균형 감각도 완전히 회복되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치료 성공의 주역은 60세 이모 할머니입니다. 척수 혈관 모세포종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와 대소변 조절 장애가 심한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어 여러 병원에서 회복이 어렵다는 판정을 받았지만 새로운 척수 재건술의 마지막 희망을 걸기로 결심하셨어요. 치료 과정에서 일시적인 증상 악화와 감염 합병증을 겪으셨지만 의료진과의 긴밀한 협력과 집중적인 재활 치료로 모든 위기를 극복하셨습니다. 현재 치료 후 2년 반째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며 하지 기능이 70% 이상 회복되어 보행기 도움으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핵심적인 치료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혁신적인 치료법은 수술 전 혈관 색전술과 미세현미경 정밀 수술입니다. 수술 전에 종양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을 인위적으로 막아서 출혈 위험을 90% 이상 줄인 후 미세현미경으로 정상 뇌조직 손상 없이 종양만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최첨단 수술법입니다. 두 번째, 혁신적인 치료법은 감마 나이프와 사이버 나이프를 이용한 정밀 방사선 수술입니다. 수술이 어려운 뇌관이나 척수 부위의 혈관 모세포종에 대해 1mm 오차 범위 내에서 종양만 선택적으로 파괴하고 정상 신경 조직은 완벽하게 보존하는 21세기 최첨단 무혈 수술 기술입니다. 세 번째, 혁신적인 치료법은 맞춤형 관리와 표적 치료입니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 개별 환자의 유전적 특성을 분석하여 뇌종양, 신장암, 갈색 세포종을 동시에 관리하며 새로운 종양 발생을 조기에 발견하는
정밀의학적 접근법입니다. 혈관 모세포종을 막기 위해 모든 시니어분들이 실천해야 할 생활 수칙들을 알려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방법은 가족력 확인과 유전 상담입니다. 가족 중에 혈관 모세포종이나 다발성 종양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유전 상담을 받고 유전자 검사를 고려해 보세요. 출혈 위험, 요인 관리와 혈압 조절이 두 번째 핵심 방법입니다. 고혈압은 혈관 모세포종의 출혈 위험을 크게 증가시키므로 혈압을 정상 범위로 유지하고 무리한 운동이나 과도한 스트레스는 피하세요. 항응고제나 아스피린 같은 출혈 위험을 높이는 약물 복용 시에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여 용량을 조절하거나 대체 약물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뇌 및 척수 검진이 세 번째 방법입니다. 50세 이후부터는 2년마다 조영제를 사용한 뇌 자기공명 영상 촬영을 받고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1년마다 정기 검진을 받으세요. 특히 균형장애, 두통, 시야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신경외과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신경학적 증상의 조기 인식과 응급 대처가 네 번째 방법입니다. 갑작스러운 극심한 두통, 균형장애, 사지마비,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혈관 모세포종의 출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즉시 응급실을 방문하세요. 혈관 모세포종은 출혈 위험이 높아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정기적인 뇌 검진과 가족력 확인으로 95% 이상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질환이 되었어요. 특히 빠른 진단과 적절한 치료법 선택이 신경 기능 보존과 생존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의심 증상 발견 시 즉시 전문의 진료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극심한 두통, 균형장애, 사지마비, 의식 변화 등 혈관 모세포종의 증상 중 어느 것이라도 나타나면 즉시 신경외과에서 응급 뇌 촬영 검사와 신경 기능 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소중한 건강 정보를 더 많은 어르신들께 전하기 위해 구독하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며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시니어분들이 주의해야 하는 척수종양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척수종양은 혈관 모세포종과 달리 척수 전체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위치에 따라 다양한 마비 양상을 보이는 독특한 특징을 가진 질환입니다. 혈관 건강과 신경 기능을 유지하고 출혈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은 시니어분들의 소중한 생명줄입니다. 정기적으로 신경 상태를 관찰하시고 이상 증상에 대비한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하여 뇌와 척수 건강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혈관 모세포종 정보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으셨던 부분이나 평소 뇌 건강을 위해 실천하고 계신 특별한 방법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시니어 건강을 위한 다른 전문 채널들도 확인해 보세요. 링크는 설명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 보내세요.